네, KBS 전격 시사입니다. 네, 저희가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강대강 토론. 강대강 토론. 세게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이제 부드러운 게 필요한 시대가. 네, 강대강 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 전 의원이시죠.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아시죠? 네, 많이 뵀죠. 네, 같은 당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죠. 네. 아. 국민의당에서부터 했었죠. 시작하셨나요? 예, 예. 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도 국회의원 가도 있고, 예. 그렇지만 사정 봐주지 말고 세게 해달라는 저희 제작진의 주문입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셀 거예요. 아, 예. 예, 어제가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고요. 이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토, 영토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기본 책무가 있는데 지금 북한 공산 집단은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독재하고 3대에 걸친 전제 정부 시스템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이잖아요. 거기다가 헌법을 떠나서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동시에 공개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있다. 예, 그랬죠. 그건 뭐냐면 필요하면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대략 한 핵무기 20기에서 핵탄두 한 50기 사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IAEA가 아예 핵 보유기라고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니까 뭐냐면 우리 하시라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북한의 그런 도발 책동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백혜련 의원님. 어제 국군의 날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댈 것은 애교 안보 부분 그리고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메시지는 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북한 오물풍선 또 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는 진짜 북한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항하는 어떤 대책은 전혀 하나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메시지보다도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를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전두환 정권 이후에 2년 연속 그 군 퍼레이드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매날 뉴스에도 나오지만 세수펑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56조였고 올해는 30조가 넘게 세수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국가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작년에는 100억 그리고 올해는 8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할까. 그리고 또 어제 뉴스는 보니까 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를 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3주나 수업을 빠지면서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인가 정말로 오히려 정말 국군을 위하고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그거나 좀 거부권 행사하시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세게 하는 토론인가요? 요새 저는 웬만하면 세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라도 좀 아니 근데 이게 첫째는 이게 북한 전 정권이 이게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은 정상회담하고 그냥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보면. 전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 이제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으니까 저게 핵무기 개발에는 안 쓰일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해냈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일련의 맥락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행사라고 하는 게 백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뭐 이렇게 과시, 보여주기성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역량을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그 인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 심리적인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한 70조 정도 되는데 100억을 써서 북의 도발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심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지금 그런 효과를 전혀 얻을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게 필요한 시점도 아니고요. 오히려 북한이 그런 행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오물풍선 날렸을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를 더 강력하게 하는 효과만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포대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약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아니 진짜 오물풍선 그 부분 저는 이제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적인데 아직도 국방부가 아무런 대책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저는요. 오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북한이 거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넣을지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들이 지금 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잔디밭에도 한번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용산에도 떨어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언젠가는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아예 그냥 포를 쏴댔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군 뭐 여러 피해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또 몇 년 전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값싼 드론들 무진장 보냈잖아요. 헬리콥터나 아니면 뭐 기관총으로 이거 쏴서 격추시키면 간단한 문제인데 혹여 이게 탄피나 탄알이 민간이 떨어질까 봐서 그냥 그거 놓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집단은 자기네들 정권 자체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강도의 도발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정권의 네. 어떤 정당성을 추구하는 이 문제는 있죠. 아니, 북한이 뭐 그런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정부가 정권을 잡은 정부가 그런 건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 그래요. 근데 그거에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아주 세게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 지도부랑 이제 만찬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원외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부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찬도 이후에 그 독대 논란 때문에 좀 어수선했는데 그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김경진 의원부터 좀 아니 시작해 뭐 그냥 보시죠. 어차피 지금 국정감사 이제 들어가는 측면이고 조만간 예산국회 또 법안국회 계속해서 있잖아요. 보면 이제 예산이 제대로 의결이 안 되면 뭐 준예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이 불러서 격려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뭐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 전 국민이 대체로 추정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대단히 불편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불편하시면 전 국민이 불편한 거고 전 공무원이 불편한 거고 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을 봉사하고 있다면 불편한 감정은 두 분이 떨쳐내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대통령 만찬은 그건 뭐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 잘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두 분이 소통 잘 하셔야 되겠고 불편한 대목이 있으면 네. 의지로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앞두고 뭐 그냥 대통령하고 어느 지도부하고 만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의도적인 한동훈 대표 패싱이다 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누구나 지금 그때 그 지도부하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단 한마디의 그 개인적인 어떤 대화도 없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다 껄끄럽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대통령실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놓고 윤석열과 한동훈 둘은 같이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강하게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통령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김경진 의원님도 말했지만 어쨌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또 얘기를 나눌 건 나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진짜 조금 옛날 어르신들 표현하면 사람이 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김대남 전 행정관 뭐 서울의 소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해달라 뭐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이것도 좀 파장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뭐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실제로 뭐 그 김대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뭘 말을 듣고 했을 수도 있고 안 듣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당시의 대통령실 분위기 그거는 확실히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아주 노골적인 불화, 요것들하고 김건희 여사 쪽이니까 당연히 그쪽은 그런 한동훈 대표 죽이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이고요. 그 실제로 정말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국감도 당장 김건희 국감으로 이른바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격을 더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 저희는 김건희 국감으로 꼭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의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본물이 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참 이제 저도 이제 여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그냥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서울의 소리와 통화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본인이 과정에서 한 얘기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첫째는 대선 과정에서 그 서울의 소리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한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MBC 방송 되면서 그때도 가처분 소송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매체 그런 기자와 나중에 또 통화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전체적인 장면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셔야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생업을 하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치권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 두 분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잘 풀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말 좀 줄이세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나쁘니, 내가 나쁘니 이 논란을 계속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여권의 혼선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절제를 하시고 두 분 사이에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세요. 저도 그 김대남 행정관하고 그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한 게 정말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는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통화한 건 맞고 그 내용 그렇게 통화한 내용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작 정치에 진짜 어떤 보면 전형을 보여준 형태예요. 반대파까지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하겠다. 아 진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지금 어떤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일단 대통령실의 그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와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일면식도 없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일단 입장을 발표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정도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 행정관한테 지시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는 사람 이런 건 충분히 있었겠죠. 제가 볼 네. 때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지금 그 한덕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그 새 법이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까지 해야 되니까 곧 되겠죠. 그럴 경우에 백혜련 의원님. 넘어오는 대로 바로 재표결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넘어오면 바로 재표결 들어간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 우리 당만이 아니라 야 5당이 다 동일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10월 10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재표결 결과를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8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8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10월 10일 전까지는 공선법이라는 그 카드도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의원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다 이런 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요번에도 3분의 2는 넘기는 어렵지 않나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네, 이탈표는 좀 더 있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또 이제 법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장담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계속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정말로 의혹 덩어리로 국민들의 밉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정권의 누수 형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말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국민의 힘도 이것을 버텨나갈 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죠. 뭐 저는 원내도 아니고 원내인데 이제 다만 이게 내부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올 정도라면 사실은 밖에까지 이제 그 느낌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바로는 이게 뭐 국회 제2과정에서 번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마 그거는 네. 백혜련 의원도 그렇게 지금 전망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이탈표는 있을 거다. 그 글쎄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탈표도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도 결국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에서 뭐 지금 주가 조작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공수처에서 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무슨 정치 공천 개입 뭐 김영선 의원 부분이야 아예 그냥 김영선 의원 자체가 지금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이게 용산과 여의도가 조금 불편해진 관계가 이게 선거 공천 과정 뭐 그 즈음이라고부터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래서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지. 내심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저번에 필리버스터 포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그렇죠. 하는 해석이 나오대요. 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수록 사실 표를 깎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하는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많은 의혹들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법 중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전망 그렇게, 또는 네. 희망 그런 네, 얘기들이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백혜련 의원님, 지금 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지금 결집을 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론으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은 아예 당론으로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 행동들을 주도했던 이 단체들이 또 지금 다 결집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당내에서는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명확한 탄핵 사유가 뭐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만한 그런 좀 법적인 그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탄핵과 관련된. 탄핵 얼마나 사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포석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눈앞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완성돼가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공고히 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상대방의 바람을 빼기 위해서 지금 공격에 집중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공격 포인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대화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 또 국민들의 민심이나 어떤 전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제 극대화시켜서 민주당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탄핵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네. 아니, 우리 뭐 당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미 지지율이요. 지금 20%대예요.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대통령 심리적 탄핵당이다고. 정말 집권 지금 2년차, 3년차도 되기 전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없습니다. 아니면 뭐 거의 1년 차부터 거의 이렇게 30%대로 거의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짜 이 국정 이끌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는 것마다 진짜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죠. 뭐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삼아서 이제 범야권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긴 시간이 지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아마 역사 속에 재평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우선 의료개혁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그다음에 노동 문제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비해서 파업이 4분의 1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노조 자녀들 세습 문제라든지 건설 노조라든지 화물 노조 이런 문제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안정되게 하면서 물론 국민들의 인기는 없고 그 해당 이익 집단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싸우면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차분하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와중에서 각각 계속 여기저기 이제 전선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인기가 좀 낮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또 잘하고 있는 대목들, 또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의료개혁 얘기가 나와있었으니까 마침 보건복지부 소속이시군요. 네, 예. 제가 계속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짜 의료개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국민 지지율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지금은 의료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의료개혁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료개혁이라는 과제는 정말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대뽀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은 2,000명 증원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도 강경 일변도 항상 뒤늦은 대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바라는 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의료 대란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토론 계속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이 강대강 토론입니다. 좀 세게 붙자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선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는 없어도 어쨌든 개혁은 의미 있는 개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김경진 의원의 주장과 아니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서툴게 무지막지하게 막 해서 국민적인 이 반감을 사고 있냐고 하는 백혜련 의원의 주장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토론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백혜련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이게 과연 방탄용입니까? 아니면 아니 전혀 방탄용이 아니죠. 먼저 의료개혁만 해도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개혁 잘못했다, 의료대란 일어났다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건가요? 국민 모두가 이번 추석 때 그 하두가 뭐였어요, 사실. 응급실 어떻게 이용할 건가, 문제 없을 건가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끌어나가는 거고요.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이게 행동이 달라요. 국민연금 개혁도 진짜 21대 국회 때 거의 마지막에 우리 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냥 그 국민이 모수개혁 모수개혁 했던데 하는 걸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아주 정말 절박하게 해달라고 그 김진표 의장님이 이런 연금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원래 기재부 출신이셔가지고 모수개혁부터 해야지 이게 한 발이라도 내딛는 거라는 거 다 누구나 절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대통령실에서 발로 차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연금개혁안 들고 나온 거는 뭐 차등 또 연금개혁안이어서 뭐 세대별로 저도 그런 연금개혁안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뭐 잘라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안 들고 왔어요. 백혜련 의원님 이제 보건복지부 토속이라 연금이나 의료개혁이 이제 그 주 업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김경진 의원님. 근데 지금 구형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2년 위증교사가 3년으로 구형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수 법률가들이 뭐 두 분 다 검사 출신의 법률가들이시지만 아무래도 유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그 경우에 그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달라질 게 없죠. 뭐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지금 법률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고 일반 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이 돼야 지금 자격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은 이제 100만 원 이제 이 기준인데 어쨌든 뭐 1심 법원이 정치 권력이 휘둘려서 또는 무슨 검찰 독재에 휘둘려서 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 3년 구형했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본인이 검사 자격 사칭하고 무고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었던 사건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주범격인 KBS PD분 같은 경우도 상세하게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는 얘기를 선거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법 질서에 대한 존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유죄가 날 거라고 했다는데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그건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공선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로 갔다가 결국은 뭐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재판 과정이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중 교사 같은 경우도 그
녹취록이 가장 큰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 발췌본과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직접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 하는데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 다 전체적으로 녹취록 전체를 들었던 의원님들은 그 발췌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재판장이 전체를 틀어라. 네. 그렇게 돼서 전체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증 교사 부분도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거다. 그 발췌본 언론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얘기가 됐던 발췌본의 내용이 상당히 이 원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게 결국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유죄가 나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사법부 판단이긴 하지만 유무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 점과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이게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대단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대단히 공고해질 거고 그렇죠. 예, 저희는 낮은 상태에서 상대가 더 공고해지고 우뚝 서다 보니까 저희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이라면 분명한 타격이 될 거고 근데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해왔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 유죄가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웨어에서. 그래서 이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아마 그런 기조로 희석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당장의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인 타격은 될 수는 없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과 민심이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추후로 계속해서 이제 결심 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중도층 민심의 변동 가능성의 어떤 씨앗들이 계속 있는 거죠. 백혜련 의원님.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이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이 기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이 정치적 탄압 사건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요. 예. 사건들이 원래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 대부분 제기됐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전현희 최고가 저번에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다 해온다. 이거 하면은 뭐 이건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명확하게 그때 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통장인가 뭐 김건희 여사 2개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손해봤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 하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미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 최은순 씨, 장모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검찰에 냈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한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짧게 강대강 토론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20, 30초? 예, 마무리 말씀 먼저 하실까요? 백혜련 의원님. 네, 뭐 그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니까요. 저희 당과 그리고 저도 국민을 투표해서 열심히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 하여튼
방송국에서는 강대강을 원하지만 저는 최소한 저라도 앞으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코너 이름을 바꿀까요? 네, 우리 사회가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너무 강대강 대치가 도처에 있으니까 예. 국민들이 마음이 다들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전혀 세지 않게 토론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